2023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 현대시 그 다음에 현대수필입니다. 현대수필. 그러니까 뭐 고전시가 아니면 고전수필, 고전소설 이런 것들은 좀 제재가 한정돼 있어서 조금 쉽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한정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게 현대시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어렵게 나와요. 제재가 이제 무한히 있고 하니까 범위가 넓다. 그죠? 그러니까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고전 시가나 고전 소설 같은 경우에는 다 맞추려고 해야 되고 현대시나 현대 소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찍고 넘어갈 수 있구나. 되게 어렵고 뭐 이런 것들 3점짜리 뭐 이런 거는 조금 찍고 넘어가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시간 아끼려면 그죠?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렵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다. 그죠? 쉬우면 풀고 그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시간 좀 아끼려면 조금 찍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봅시다. 요거가 좀 어려웠죠. 요거 이제 요거 좀 시가 어려웠고 오히려 이제 수필은 현대 수필이라서 좀 읽기가 더 쉬웠고 고전 수필은 상당히 어렵죠. 어렵게 나오고 뭔 말인지 몰라. 고전 수필은 그죠. 근데 현대 수필이라 좀 읽기가 좀 쉬웠고 요시는 조금 어렵습니다. 요시는 좀 어려웠고 뭐 이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으나 한번 봅시다. 박두진의 별 금강산 시 뭐 금강산에서 뭐 별을 봤나 봅시다. 아득히 내 첩첩한 산길 왔더니라. 이거 뭐 금강산에 왔네요. 금강산에 이제 산을 올라가는 모양이네. 인기척이 끊기고 새도 짐승도 있지 않은 한낮. 조용하지네. 그죠? 인기척도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되게 고요한 상황이고 그 환한 산골길 을 다만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기어 왔더라. 아득히 왔더라. 예? 아득히 나는 먼 생각에 잠기어 왔다. 이거 뭐 조용하고 뭐 아무튼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네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백화앙상한 사이를 이게 화가 이게 꽃화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하얀 꽃이 아닙니다. 백화 뭐지 백화 이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 앙상하대 뭐가 나무를 말하는 건가? 뭐가 앙상하대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자 여기서 백화같이 불리운다 그랬잖아요. 불려짐을 당한다. 누가? 그죠? 나입니다, 나. 내가 지금 불리움 당하는 거예요. 계속 봅시다. 불리우며, 응? 불리우며, 물소리에 흰 돌 되어 씻기우며, 물소리에 흰 돌이 되어 갖고 씻기운다. 그러니까 물소리에 흰 돌이 돼서 씻기운다. 그러니까 흰 돌이 된 게 누굽니까? 나죠, 나. 응? 내가 돌이 된 거지. 내가 돌이 되어서 씻겨짐을 당하고, 내가 백화처럼 돼가지고 그게 불려지고, 그죠? 응?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백화가 되고 내가 흰 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뭐 거의 뭐 내가 이제 하나 일체가 된 거죠. 일체가 그죠? 음. 나는 총총히 외로움도 잊고 왔더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돌이 되고 내가 이제 백화가 됐기 때문에 뭐 외롭지 않고 이렇게 왔다. 자연과 지금 일체가 돼가지고 외롭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살다가 오래요. 오래 삭은 오래 살은 그죠? 오래 살아서 삭은 장목, 목이 나무겠죠. 장목들 흰 팔을 벌리고 서 있고, 그렇게 서 있는 모양이죠. 나무가 이렇게 서 있겠지. 풍설에 바람과 눈에 깎여 날선 봉우리, 금강산 봉우리를 말하는 거겠죠. 훌훌훌 창천에 흰 구름 흰 구름이 막 날리는 상황에서 그처럼 서 있더라. 뭐가? 봉우리가 서 있네요. 봉우리가 그죠? 날선 봉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기는 장목이고 요거는 이제 봉우리에 대한 얘기네요. 그죠? 봉우리가 서 있다. 쏴쏴 한 종일 내 쉬지 않고 부는 물소리. 계속 물소리가 들리네요. 금강산에서 물소리 계속 들리나? 그 물길 따라 갔나? 하여튼 계속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물소리를 아는 바람소리가 또 그걸 또 안았네. 예. 바람소리랑 물소리가 같이 막 들린다는 얘기겠지. 9월 가을이겠죠. 고운 낙엽이 떨어지나? 9월에 금강산 낙엽이면 단풍에 좋겠네요. 이쁘겠네.
낙엽이 날리어 푸른 담 위에, 담이 뭐야? 한자인데 뭔지 모르겠네. 푸른 담 위에 호르르르 낙화같이 지더라. 낙화는 꽃인데 낙엽이 낙화같이 지구법 이 진다. 낙엽 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금강산에서 낙엽이 지는 모습. 봉우리 장목에 대한 얘기였고. 내가 이제 산 올라오면서 이렇게 뭐 자연과 하나 된 백화처럼 되기도 하고 뭐 흰돌이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외로움도 없이 외롭지 않게 올라왔다. 응? 뭐 인기척하고 아주 조용한 조용하게 올라왔고 그죠? 그때 생각하면서 올라왔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죠? 어젯밤에 잠자던 동해안 오천에서 하루 묵었네요. 어, 그 검푸른 밤하늘에 나는 장엄히 뿌리어진 허다한 바다의 별들을 보았다. 이거 뭐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별을 본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어촌에서 하루 묵으면서 밤하늘 봤는데 바다에 별들이 있다. 그게 어땠다고? 장엄했다고. 그죠? 장엄했구나. 장엄한 별을 봤다. 이제 나의 이 오늘 밤 산장, 오늘은 이제 산장에 머무네. 바로 안 내려가고 당일치기 안 하고 하루 산에서 자고 내려가네요. 산장에서도 얼어붙은 바람 속에 그러니까 도우니까 반복이죠. 이거랑 뭐 상황이 비슷한 거지. 예. 속에서도 어, 산장에서도 얼어붙은 바람 속 우러른다. 여전히 장엄히 바라보는 거랑 우러른다, 그죠? 나의 하늘의 별들 이것도 내가 우러러 바라보는 거지. 장엄히 바라보는 거랑 똑같은 거고, 그죠? 이 별들이 이제 쓸린다. 어, 바람 속에서 막 별들이 막 쓸리는 것 같아. 별들이 막 하늘에 박혀 있잖아요. 그게 막 쓸려 바람에. 그거 쓸리진 않죠, 솔직히. 근데 어, 뭐 내가 옛날 군대에 있을 때죠. 뭐 이렇게 뭐 밤에 이제 새벽에 보초를 썼는데 아주 추운 겨울에 그때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 이제 별이 보이잖아요. 그때 바람이 막 불어. 그러면 별이 쓸리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바람이 막 분다 그래갖고 별이 쓸립니까? 안 쓸리죠. 근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 떠올리면 되겠죠. 다시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그러니까 뭐 다시 꽃처럼 또 막 핀다는 얘기죠. 꽃이 막 피는 상황. 그러니까 막 밤에 막 별이 막 바짝바짝 바짝바짝 빛나더라. 난만한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반복이죠. 어제 그 봤던 별들을 장엄한 느낌이었고 오늘 바라보는 산장의 별도 바람에 막 쓸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꽃처럼 막 피어 있는 상황이죠. 그런 이제 내가 우르르 본다. 여기서 둘 개의 어떤 마음속에 어떤 변화는 없습니다. 그죠?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뭐 이게 뒤에 문제가 나옵니다. 그죠? 이제 나으로 넘어갑시다. 음, 그다음에 신경님의 길 이거 좀 봅시다. 이거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이 뭐 일을 해가지고 막 노동을 해서 길을 만들죠. 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 뭐 제목도 길이고 뭐야? 길이 뭐야? 의인법 그죠?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야. 사람을 끌고 가다가 길이 사람을 끌고 간대. 그러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길 따라 쭉 갔는데 낭떠러지야. 길 따라 쭉 갔는데 낭떠러지. 그러니까 이거 누가 이 짓을 하느냐? 길이죠, 길이. 길이 사람을 낭패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큰 물에 우정이 뭐지 이거? 우정 제 허리를 동강낸다. 그러니까 뭐 큰 물에 길이 막 두동강이 나는 거죠. 길이 끊긴다는 얘기겠지.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저가 길이겠고 길을 버리게 만든다. 길을 버린다. 사람이 사람을 버리나? 그런 건 아니겠지. 저를 버린다. 사람이 저를 버린다. 길을 버리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길을 버린다. 그러니까 낭패시키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건 누굽니까 이거? 누가 주어가 누굽니까 이거? 길이 좋고 길이 낭패시키고 이게 이런 걸 버리게 한다. 그죠? 길이 뭐 의인법이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 쫓지 않는 거지. 사람의 뜻은 낭패시키지 또 말아야 되고, 사람을 버리지 또 말아야 되는데, 길을 버리지도 않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길이 막 이렇게 한데,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음? 야 이거 길이 거꾸로, 야 이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구만,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죠. 음? 길이 내가 만든 줄 알았는데, 야, 일단 내가 만들어 놓은 길이, 와 이거 나에게 이렇게 슬기를 알려주는구나. 응? 대단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요. 그러니까 사람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길로 따라가는 건데, 이거는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지금 주체입니다. 길이 계속 이제 사람을 농락하네, 농락. 응? 사람 밖으로 불러내요. 온갖 곳, 온갖 사람살이를 구경시키는 것도 누가? 길이죠, 길. 길이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말하는 건 누굽니까? 응?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치기 위해서구만 이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사람들. 응? 일반 보통 사람들. 이 보통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들었고, 응? 이거 만들어 놓은 길이 우리한테 이런 어떤 이치를 알려주더라. 이런 걸 가르쳐 주는구만. 야, 이거 내가 참 대단하구만.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말하는 게 누구라? 사람. 일반적인 사람. 그죠? 그래서 이제 길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로만 아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만 깨우쳐도 뭐 많이 깨우친 거죠. 많이 철학적으로 본 거지. 근데 야, 길의 뜻이 이제 거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길은 우리에게 어떤 세상 사는 이치를 알려주네. 야, 대단해. 여기까지라는 거지. 여기까지 보통 사람들은. 근데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은 모른다. 이거는 이제 이걸 아는 게 몇 명이 없다는 거지. 희귀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아까는 밖으로 사람을 불러내 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집에 있는 놈을, 아니면 그죠? 어떤 장소에 있던 사람을 끌어내 가지고 이런 거 세상 이치 알려준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많이 생각한 거죠. 그죠? 많이 철학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근데 더 뛰어난 사람은 사람들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간답니다. 길이. 응? 내면으로 끌고 다, 내면으로. 이거 외면이고 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 반성. 스스로 보게 만드는 거. 내면이죠, 내면. 한다는 것은 모른다. 이까지는 생각 못 한다는 거지, 보통 사람들은.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 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대박인 거지. 이런 사람이, 이거 아는 사람 몇 명 없죠. 길이 밖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내 안으로 나 있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죠. 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몇 명 희귀한 사람이겠지. 길은 고분고분하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길이 고분고분한 거죠. 꽃으로 제 몸을 순화와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고분고분하게 그늘을 들여 사람들이 땀을 식히게 하기도 한다. 그것을 알고 나서야 이제 이걸 아는 거지. 만약에 이제 이런 것까지 깨닫게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걸 깨달은 거지. 길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구나.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길이 고분고분해져가지고 뭐 술을 놓기도 하고 향기도 더해지고 땀을 식혀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알면 아는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내가 길을 만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죠. 깨닫는 과정인 거지, 그죠? 음. 이거 요까지 일반적인 사람 보통까지 생각인데, 예, 보통 사람들은 이 정도죠. 길의 뜻은 사람들을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 가지고 사람의 세상 사는 이치를 알려주는 게 길의 뜻이구만. 이렇게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데, 그 정도까지도 많이 생각한 거죠. 근데 더 대박인 것은 이제 길이 밖에서 안으로 내 생각을,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를 다게 이렇게 한다는 거를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길은 고분고분해지고 이렇게 땀을 식히게 한다. 그죠? 술을 놓기도 하고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그렇구나, 이걸 깨달은 몇몇 없는 사람들은 비로소 내가 길을 만든 게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죠. 굉장히 어려운 시. 그죠? 문제 있으니까 또 문제 보면서 또 다시 풀어봅시다. 또 이제 백석의 편지 또 봅시다. 이게 좀 심플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고요하고 즐겁다. 밤인데, 그죠? 배경이 나왔네요. 밤이다.
초롱초롱하게 맑게 고인 샘물 같은 눈으로 나는 나? 나는 지금 당신께서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 한 폭. 당신 누구야 이거? 나한테 그림을 보내줬네요. 선물로 줬네요. 들여다봅니다. 들여다보고 보노라니 그윽한 향기와 새파란 꿈이 안개같이 오르고 또 노란 슬픔이 연기같이 피어오른다. 꿈도 오르고 뭐 연기 슬픔도 오른다. 나는 이제 긴 밤을 당신께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나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이거 노란 슬픔의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이걸 뭐 이렇게 뭐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도 되겠느냐? 답으로. 응? 이런 내가 글을 써서 보내도 되겠느냐? 좋겠습니까? 응? 노란 슬픔의 이야기 썰을 풀겠죠. 노란 슬픔의 이야기가 뭐지? 남쪽 바닷가 어느 낡은 항구에 처녀 하나, 뭐 사랑하는 사람 하나를 나는 좋아했습니다. 아, 좋아했네. 머리가 까맣고 눈이 크고 코가 높고 이뻤겠네요. 목이 패고 키가 호리호리. 야, 낭창하였다. 뭐지 낭창하 뭐지? 낭창이 뭐야? 하여튼 뭐 그냥 하여튼 이뻤네. 그죠? 하여튼 중략. 이 얘기가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그 중략. 어느 해 6월이 저물게 6월 여름 초여름 실비 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를 안 그때 이제 그를 알았다라는 거지. 처녀 이쁜 처녀를 안 나는 여러 아름다운 것에 그를 견주어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여자가 어떤 것과 아름다움이 비슷할까 이렇게 견주어 보았다.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당신이 누구야 이거지? 그림 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림 준 사람? 수선화 준 사람? 당신께서 좋아하시는 산새에도 해오라비에도 또 진달래에도 그리고 산호에도 그러나 나는 어리석어서 아름다움이 닮은 것을 골라낼 수가 없었다. 모르겠다 이거지. 총명한 내 친구 하나 또 딴 사람이죠. 이건 딴 사람이에요. 당신 아닙니다. 딴 사람이에요. 친구 한 놈이 그 여자를 비겨서 수선이라고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제 나는 깊어서 그녀를 비겨 수선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도 이제 맞네 수선 맞네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수선은 안 보고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이제 그 노란 슬픔이 이야기가 떠올라니 이 여자 처녀 하나 이걸 떠오른 거지. 수선을 보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수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떠오른 겁니다. 그죠? 그러한 나의 수선은 왜 시들어가? 나의 수선이 시들어간다고? 안 좋나 뭐가? 봅시다. 그는 스물을 넘지 못하고 또 가슴에 병을 얻었다. 뭐 아픈 모양이네. 그죠? 뭐가 병이 걸렸나 보네. 20살도 안 됐는데 병이 걸렸다고? 이 이야기는 이만한다? 왜 또 그만해 이거? 이 이야기는 이만하고 나의 노란 슬픔이 더 떠오르지 않게. 이게 뭐 슬픔이 괴로운 거지. 자꾸 떠오르니까. 나는 당신이 보내주신 맑고 고운 수선화의 폭을 치워놓아야 하겠습니다. 뭐가 너무 자꾸 슬픈 생각이 나서 이제 노란 슬픔이 떠오르지 않게 치워버리겠다. 수선화 못 보겠다. 너무 슬프다. 밤이 아직 셀 때가 멀고 시간이 많은데 이게 골치 아파 그죠. 아직 셀 때가 멀고 밤이 아직 많이 남았고 또 복밥이 뭐야? 복밥이 뭐지? 아침밥인가? 먹을 때도 아직 되지 않았고 하여튼 시간이 많이 남는다. 이제 나는 어머니의 바느질 그릇이 있는 데로 가서 무쇠 헝겊이나 하나 얻어다가 알록달록한 각시나 만들면서 각시가 뭐지? 헝겊으로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거 만들면서 이 남은 밤을 당신께서 좋아하실 내 시골 육보름밤 이야기. 이건 뭐야? 육보름이 뭐냐면은 정월 대보름 다음날 이때도 달이 밝죠. 그죠? 정월 대보름면 달이 큰데 그거보다 조금 작겠지. 그래도 되게 밝죠. 이야기는 해서 보내도 좋겠습니까? 아까는 뭐 노란 슬픔 이야기 하다가 너무 슬퍼져갖고 그냥 치워버린 거고. 육보름밤 이야기 하나 해줄게 라고 하는 거죠. 육보름으로 넘어서는 밤은 둘째 날 밤이겠죠. 정월 대보름 다음날 집집이 안간 사랑으로 웃간
마두간, 다락방, 허텅, 고방, 부엌, 대문간, 외양간 모두 째듯하여. 째듯하니가 뭐야? 째듯하니 하여튼 뭐 이게 하여튼 어떠한 불을 켜놓는 모양이죠. 불을 켜놓고 복을 맞이하는 밤이다. 이게 뭐 어떤 행사 같은 게 있는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전통 행사 같은 게 있는 모양이네. 하여튼 불을 켜놓는다. 불을 다 밝게 켜놓는다. 달 밝은 마을에 행길 어대로는 행길 무슨 길 마을길 어대로는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 같기도 같은 밤입니다.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입니다. 복이 막 하여튼 뭐 이렇게 달이 밝고 하니까 복이 막 돌아다니고 하여튼 그런 느낌인 모양입니다. 그죠? 이런 행사가 있었던 모양이네. 닭이 수잠을 자고 개가 밥물을 먹고 둬야지 기칠 틀썩이는 밤이다. 닭, 개, 둬야지 이런 애들이 뭐 제대로 잠을 못 자겠죠. 새학시 처녀들은 새 옷을 입고 복물을 깃는다고 벌을 건너기도 하고 고개를 넘기도 하여 이 처녀들이 부잣집 우물로 가서 반동이에 옹배기를 찰싹찰싹 옹배기에 찰싹찰싹 물을 길어 오네요. 이때 뭐 수도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그죠? 물을 길러 오겠지. 별 같은 이야기를 짜갈짜갈 하는 밤입니다. 얘들이 뭐 이렇게 막 수다스럽게 막 얘기한다고 물 퍼면서 새학시 처녀들은 또 복을 가져오노라고 달을 보고 웃어가며 살쾡이 같이 여우같이 복을 가져온다고? 부잣집으로 가서 날새게 이거 막 재빠르게 그죠? 기왓골에 기왓장을 벗겨오고 이거 뭐 훔쳐오는 거 아닌가 이거? 도난 그죠? 오고 부엌에 소뚜껑을 들어오고 계속 뭘 훔쳐오네 자꾸. 곱새 다음에 집날을 뽑아오고 이거 뭐 자꾸 뭘 훔쳐. 이렇게 허물없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이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막 훔쳐도 그냥 뭐 괜찮은 날인가 보죠. 이 날은 속에 키득키득하는 그들은 산에서 내린 무슨 암짐승이 되어버리는 밤입니다. 암짐승? 이거 막 짐승처럼 막 장난치고 막 뛰어다니고 막 떠들고 막 그렇게 막 응? 일탈을 하네요. 일탈. 그죠? 그런 밤이다. 그런 얘기 어렵지 않죠. 한번 봅시다. 문제를 보게 되면 가나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다.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 그러니까 뭐 대처럼 크게 넓은 범위에서 은유, 응? 은유 같은 거겠죠. 직유, 은유, 의인,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빗대어 표현한다. 뭐 여기서 뭐 은유나 직유나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응? 안개 같이 떠오르고 직유, 연기 같이 오른다. 직유, 샘물 같은 눈, 은유, 직유. 뭐 만땅 쓰였네, 그죠? 또 여기는 뭐 있나? 암짐승 같다. 좀 그런가? 하여튼 뭐 직유, 은유 이런 것들 쓰였죠, 그죠?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쓰였잖아요, 그죠? 샘물 같은 눈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케이, 있고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줘. 내 눈이 뭐 샘물 같다. 근데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속성을 안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 드러내지. 뒤쪽에는 의미가 없고 이게 이런 게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되겠네요. 나를 보게 되면 뭐 직접적으로 은유나 비유 같은 건 안 보이는데 의인은 있죠. 의인. 응? 길 이놈이 무슨 뭐 사람처럼 하는 거죠. 응? 막 사람들에게 시키기도 하고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막 가르치잖아요. 이치를 가르친다. 길이 어떻게 길이 막 사람한테 막 가르쳐. 의인이죠. 의인. 사람의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의 빗대어 표현. 이게 빗대어 표현하는 게 이게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뭐 이게 은유를 찾으세요, 직유를 찾으세요, 비유를 찾으세요 이게 아니라 빗대어 표현한다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죠. 하여튼 뭐 이거는 뭐 의인이 쓰였으니까
제 몸을 수놓았다. 뭐, 어? 이거 하니까 뭐, 너도 뭐, 지규랑 은유, 의인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오직 이제 의인은 보이네, 의인. 그죠? 의인도 넓은 범위에 은유로 들어가는 건가? 뭐, 그러면 뭐, 그죠? 하여튼 뭐, 사람의 빗대어 표현했다라고 하는 건 맞죠? 그죠? 사람의 빗대어 표현했다. 오케이. 맞고, 이은도 맞고, 나도 맞고. 가는, 뭐, 꽃과 같이. 지규죠, 지규. 꽃 같다. 음, 지규가 일단 쓰였고, 이거는 뭐, 있나? 또 다른 부분이 있나? 백화 같이. 그죠? 지규. 또 뭐 없나? 낙화 같이. 뭐, 지규가 많이 쓰였네. 자, 뭐 같다라고 대놓고 표현하는 지규. 그렇죠, 뭐 다 쓰였네. 예,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다 쓰였구나. 이게 안 쓰일 가능성이 좀 드물죠. 저 이런 게, 이 표현이. 빗대어 표현하는 게, 문학 작품에 빗대어 표현하는 게 아닌 경우가 잘 있습니까? 거의 없죠. 답은 1번이고, 2번 과거를 회상한다 그랬는데, 이거 과거 회상 맞죠? 응? 옛날에 처녀 하나, 이거 과거 회상 맞죠? 육보름 이야기도 뭐 일반적인 과거 형태. 그 다음에 뭐 나의 같은 경우에는 뭐 길이 뭐 나에게 알려주냐. 근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뭐 그걸 다 안다. 그러니까 길이 이제 밖에서 아니라 밖에서 안으로 그죠? 길이 나 있다. 그래갖고 내 나를 들여다보게 한다. 뭐 이런 거니까 이거는 뭐 과거에 대한 회상 자체가 없는 거죠. 가도 마찬가지. 이거 뭐 어제 뭐 별 봤다. 이것도 뭐 회상이라고 보면 되나? 어제 일 회상? 그것도 과거 시점이니까 회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만 없는 거네. 그죠? 과거 회상은 뭐 그래 볼 수 있겠죠. 어제 얘기도 뭐 회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나가 해당이 안 된다. 그다음에 3번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는 뭡니까? 영탄적 어조. 뭐 어떤 게 영탄적 어조입니까? 막 이런 감탄사 쓴 거. 영탄 이러면 감탄. 영탄, 감탄. 감탄사가 쓰였느냐? 아니면 감탄적 어미? 감탄 감탄사적 어미? 어미인데 감탄사인 거 있잖아요. 뭐 놀라워라 뭐 이런 거. 얘는 왔더니라. 응? 왔더니라. 그죠. 감탄사. 뭐 영탄 적어도 쓰였네요. 여기서는. 왔더니라. 전부 다 라인가? 맞네. 전부 다그 영탄적인 게 많이 쓰였네요. 가는 뭐 쏟아졌고 영탄적 어조가. 영탄적 어조를 대상으로 해서 촉발된 인상을 표현하고 있다. 요거는 가는 뭐 대놓고 맞고. 뭐 나 같은 경우에는 영탄적 어조가 안 보이죠. 뭐 이런 거. 뭐 감탄사가 쓰였다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것을 알고서야 비로소 어쩌고저쩌고 하는구나. 뭐 이런 게 없죠. 그죠? 영탄적 어조 없습니다. 나부터 틀렸고. 다도 마찬가지죠. 내가 깨달았고, 이렇게 허물없는, 이렇게 가는, 암증성이 되어버렸구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응. 영탄적 어조는 쓰이지 않았다. 4번. 예스러운 정결 표현. 고풍스러운 느낌. 이건 뭐 했습니까? 뭐 그냥 뭐 높임 표현이긴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예스러운 정결 표현 아니죠? 했습니까? 이거 지금도 쓰잖아요. 이거 뭐 나 같은 경우에 정결 표현은 뭐 했다 다 이렇게 끝나는 거니까 뭐 현재도 쓰는 거고 예스러운 표현이 아니고 이거 했었더니라 이런 거는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죠? 좀 예스럽죠. 왔더니라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가에 좀 해당하는 거겠네. 약간 좀 고풍스러운 느낌도 든다. 그다음에 5번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이 있다. 그 낙엽이 있었죠. 여기 가에는 낙엽, 9월 낙엽 이런 얘기 있었고 나에서는 뭐 계절 자체가 안 보이는데 눈 이런 얘기 있었나? 없었죠. 없었고 다도 뭐 무더운 밤 이거는 뭐 회상 장면인데 뭐 어쨌든 뭐 계절적인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 경과를 보여주느냐 그건 아니죠. 이게 이제 경과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과거의 한 장면을 말하는 거니까. 그죠? 이때 뭐 이래가지고 뭐 시간 경과가 10년이 지났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히 과거에 대한 얘기였고 뭐 이것도 뭐 낙엽에 대한 얘기 나왔고 그죠? 뭐 이렇게 뭐 계절의 느낌이 좀 들긴 했는데 그게 뭐 시간의 경과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뭐 작년 뭐 아니면 여름에 뭐 잎이 팍 폈는데 이제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간 경과 그런 얘기 없었으니까 틀렸다라는 거죠. 틀렸습니다.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답 1번. 23번 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어렵습니다. 봅시다. 가에서 화자는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자신의 내면에 투영했다? 이건 뭐 이연에서 보게 되면 딱 보이죠. 그러니까 백화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꽃은 아닙니다. 그죠? 백화 앙상한 사이를 뭐가 앙상하대? 나무인가? 나무 사이를 바람에 백화같이 불리우며 누가? 내가 백화같이 불렸죠. 그 다음에 물소리에 흰돌이 되어 씻기우며 누가 씻기운 거? 내가 누가 씻겨짐을 당한 겁니까? 나죠 나. 누가 불림을 당한 겁니까? 나죠 나. 어. 나에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흰돌이 된 거고 내가 뭐 백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자연이 지금 일체가 된 거죠. 일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 자연의 모습을 자신의 내면에 투영해서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뭐 그냥 내면 좀 일치가 되죠. 매치가 되죠. 내 내면을 투영한 거죠. 근데 뭐 자연을 보고 야 그 자연이 아름답다 좋다. 나랑 비슷하네. 이렇게 하면 뭐 내면을 투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이제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했다라고 이제 문학적 용어로 쓰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거, 이런 의미. 말만 거창하게 써놨는데, 하여튼 뭐 거창하게 안 쓰면 또 어떻게 표현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내면에 투영하여 형상화하고 있다. 내 속마음과 바깥의 모습을 뭐가 매칭을 시켜가지고 말했다, 표현했다. 그러면 그 말인 거죠. 자연의 외적 모습을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만 딱 바라보면 그거는 뭐 그냥 뭐 야 아름답구나 뭐저 산봉우리가 뭐 참 높아 보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냥 외적인 모습만 바라보는데 그치지 않고 주관적인 대상 그런 부분이 있나? 그럼 뭐 나의 어떤 감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된 건데 외로움을 잊었다. 조금 약한 것 같은데. 뭐 나는 뭔 생각에 잠겨 왔다. 이것도 뭔가 좀 약한데. 뭔가 주관적인 대상으로 묘사했다라는 거는 조금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죠? 뭐 내 생각에는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자연이. 그러니까 이거에서 뽑아올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나랑 지금 자연이 지금 일체가 된 거죠. 내가 백화 같고 내가 어떤 흰 돌이 된 거니까 이 정도에서 뭐 뽑아냈다고 할 수 있겠나? 주관적인 대상으로 묘사했다니까. 어. 그래 보면 되겠죠. 다른 부분은 안 보이잖아. 주관적 대상 자연을 바라보는데 자연을 내가 백화를 바라보는데 그게 나갔고 물소리에 씻기는 어떤 물에 씻기는 흰돌을 보면서 그게 나갔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주관적 대상으로 묘사한 거지. 자연을 바라보면서 주관적 대상이다. 근데 난 거 같다. 난 지금 나갔네. 돌 이게 나갔네. 그죠? 이게 한 거니까. 화자와 자연의 정서적 교감이죠. 이거 이연에 대한 얘기겠네요. 다른 연애 보이나요? 다른 연애 뭐 내가 어쩌고저쩌고 나랑 자연에 대한 얘기를 매칭시키는 게 있나? 그건 없잖아요, 그죠? 나는 장엄이 그러니까 나는 뭐 어떤 별을 봤다라는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다른 데서 하여튼 뭐 장엄함을 느꼈다. 그죠? 그 정도. 우러른다. 우러러 본다. 내가 우러러 본다. 이 정도도 뭐 주관적 대상으로 볼 수 있나? 자연과의 정서적 교감. 글쎄요, 조금 뭐 하여튼 이게 좀 범위가 넓어요, 그죠? 구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것도 그래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죠. 이게 문학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거지. 이거 명확하지 않으니까 만약에 뭐 내가 느끼기에는 정서적 교감 같은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 뭐 어떻게 뭐 답을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9월 모의고사니까 그렇지. 이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명확한 게 나올 겁니다, 그죠? 봅시다.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나 길이죠, 길. 사람들의 생각.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기까지죠. 그죠? 야, 길이 어떤 세상 이치를 알려주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하고. 근데 특별한 사람들, 좀 더 많이 깨우친 사람들은 아니다. 길은 밖에서 안으로 나 있고, 그걸 이제 깊게 들여다보게 한다. 그런 깨우침을 딱 가지게 되는 순간
뭐 길이 고분고분해져가지고 꽃으로 제 몸을 소화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땀을 식혀주기도 하고 이런다. 그제서야 길 이거 내가 만든 게 아니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구나 이거. 이게 하는 거죠. 이럴 때 나는 나에서 화자는 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길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내가 길을 만들었잖아.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그 길이 나한테 깨달음을 준다. 요까지죠.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져 있고, 그죠? 자신의 관점에만 치우쳐져 있지. 내 관점에서 그 사람들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까지는 아는데 어떤 길이 어떤 나에게 뜻을 가르쳐 주는구나까지는 아는데 길이 밖에서 안으로 사람들을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한다. 이거는 모른다는 거지, 그죠?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건 모르고 있다. 내면의 길을 찾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죠?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일반적인 사람이죠. 임을 일깨우고 있다. 밖과 안을 대비해 밖 외면, 안 내면을 대비해서 내적 성찰의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그죠? 내적 성찰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놈이 대박이지. 이걸 깨달으면은 뭐 길이 고분고분해지고 아무튼 뭐 이런 식이 되니까. 그걸 깨달은 자만이 길을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구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성이겠죠. 중요성을 이끌어내는 거네. 그렇네. 그러면 내적 성찰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중요하네. 내적 성찰이 이렇게 깨닫는 거지. 이끌어내는 길의 상징적 의미를 진술함으로써 길에 대해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뭐 길이 뭐 자기가 만든 줄 아는데 점점 깨달아가지고 길이 나에게 뜻을 알려주네, 세상 이치를 알려주네. 요까지는 일반적인 사람인데 더 많이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더 깨달으면 그죠?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 길이, 그죠? 그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이제 그제서야 사람들이 사람들이 길을 만든 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보여준다. 오케이. 1번 가는 환한 골길과 백화앙상한 사이. 뭐 그냥 금강산 가는 길 아닌가요? 환한 골길, 백화상항상한 사이, 그죠? 가는 길에서 본 거겠지. 화자가 여정 속에서 만난 자연의 모습, 그렇죠. 금강산의 모습이겠지. 넘어가고 바다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 바다의 별들은 어제 민박집, 동해안 민박집, 어촌. 그 다음에 하늘의 별은 이제 오늘 밤 산장. 바다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을 통해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 인상을 형성화.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온 자연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있다. 말이 뭐 되게 어렵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바다의 별들과 하늘의 별들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고 있군. 이 말이잖아요. 그죠? 화자의 내면에 투영된 자연에 대한 주관적인 인상을 형성하고 있군. 그 말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내 생각을 얘기했다. 그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제 문학적 표현으로 표현한 거죠. 문학적 이론으로 표현한 겁니다. 3번. 나는 벼랑 앞에서 낭패를 겪은 사람들의 상황을 보여줌으로써, 그러니까 길이 사람들에게 벼랑 앞에 탁 세워가지고 이 낭패 봐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그런 어떤 낭패를 겪는 사람들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줬죠. 길이 보여줬죠. 자신의 관점으로만 길을 이해한 사람들을 일깨우려 한다. 이렇게 이제 이치를 알려주려 하는 거지. 슬기를 가르치려 한다. 가르치려 한다. 그죠? 일깨우려 하고 있군. 맞고. 나는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내어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 사람들의 생각. 이것도 뭔가 맞는 것 같죠. 그죠?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으니까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달으면은 어떤 내면을 바라보게 되는 내적 성찰을 이끌어낸다. 그죠? 그죠? 이게 막 안을 스스로의 깊이를 들여다보게 한다. 이게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달으면 스스로의 깊이 있게 내면을 깨닫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틀렸죠. 왜 틀린 겁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요까지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요까지.
일반적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길이 내가 만들었고 사람들이 만들었고 자기들이 만들었고, 응? 그 도리어 길이 세상 사는 이치를 알려준다 요까지는 사람들이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모르냐? 내면을 모르는 겁니다. 내면 들여다보는 거를 내면을 들여다보게 한다는 걸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까지만 아는 거 이다음부터 모른다는 거지. 응? 이걸 알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알면 이렇게 핵심은 이거죠, 그죠? 응? 지금 이걸 모르고 이거를 알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뒤로 쭉 알면은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닫는다 해서 이걸 아느냐? 그거 아니지. 세상 사는 이치를 깨닫는다 해서 이걸 아는 게 아니다. 그죠? 세상 사는 이치에서 내면의 길을 찾아서 내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게 아니죠. 내적 성찰을 이끌어내는 사람들의 생각은 더 발전한 겁니다. 세상 사는 이치를 더 뛰어넘어서. 그죠? 더 뛰어넘어야지. 더 뛰어넘어야지. 이걸 더 한 레벨 더 올라가야지만, 예. 내면을 판단한다, 내면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죠? 내적 성찰을 한다는 거지. 그래 보면 됩니다. 그죠? 좀 어렵죠? 이 부분. 5번. 가는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해서,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그러니까 꽃과 같이 난만하다. 그러니까 지금 꽃이 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별이 지금 반짝반짝하는 거죠. 별이 이제 꽃처럼 펴 있다.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러른다. 그게 이제 그 별을 보면서 이제 우러르고 있다. 어제 본 별과 같이, 그죠? 어제 본 별은 장엄했고 오늘 본 별도 마찬가지로, 그죠? 어? 하늘에 별들이 이제 막 쓸리면서도 막 꽃처럼 이제 바짝바짝 난만 쫙 펴 있다. 그 얘기니까. 그럼 나에서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나에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뭐 다 깨달은 사람, 2단계까지 깨달은 사람, 이거 세상 이치를 알려준다. 길의 뜻이 세상 이치를 알려준다. 세상의 어떤 이치를 알려주는, 그게 이제 길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줄로만 알지. 거기서 한 단계 더 뛰어나가서 더 넘어서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 성찰하게 하는, 그런 단계, 그런 것까지를 알게 되면 2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2단계가 온 거지,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길이 이제 드디어 이제 굳이 이제 뭐 자기 뜻을 알게, 길이 이제 자기 뜻을 알게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길의 뜻을 따르는 거야. 길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길의 뜻을 우리가 깨달은 거지,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비로소 이제 그 길이 이제 이렇게 이제 잘해주는 거죠. 잘해주는 겁니다. 하여튼 꽃과 같이 난만하여라. 다 나는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해서 대상에 대한 화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거 뭐 부정적인가 여기서? 부정적인 거는 전혀 안 보이죠. 뭐 여기서 금강산이 뭐 좀 안 좋네, 뭐 아이 뭐 봉우리도 별로고 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없었고 다 뭐 다 서 있고 막 봉우리 서 있고 뭐 장목도 흰발 벌리고 서 있고 뭐 외로움도 있고 막 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어제 밤에 본 별도 장엄하고 오늘 본 별도 막 우러러서 바로 보고 있고 이런 거니까 뭐 부정적인 건 전혀 없고, 그죠? 뭐 긍정적이다라는 것도 뭐 안 보이, 직접적인 대놓고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긍정적으로 보는 거겠죠. 그죠? 꽃까지 펴 있는 상황인데 그게 막 부정적으로 보이나? 그러진 않죠. 일단 뭐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했을 때도 부정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답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답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긍정적이다. 좀 뭐 긍정적으로 보자. 넓게 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래도 뭐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하는데 뭐 부정적으로 보나?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럼 나에서 꽃이 제 몸을 뭐 수놓아서 향기를 더하고 있다. 이거 긍정적으로 잘 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2단계까지 깨달은 사람들, 그 내면의 어떤 성찰을 하게 해주는, 그 정도 2단계까지 깨달음을 받았을 때 드디어 이제 그 길이 잘 해주는 겁니다. 이제 못 해줄 때는 어떻게 못 해줬습니까? 이거 막 낭패시키기도 하고, 허리 막 두동강 내가지고 막 나 버리라 막,
길을 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이랬을 때랑 대비가 되고 그죠? 이건 이제 긍정적이게 해주는 거고 이건 부정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 보면 된다. 또 넘어갑시다. 24번 가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다에 대한 이해. 가다. 가의 9월이 어디냐? 9월 낙엽이 짓는데 낙엽이 질 때 화자의 고뇌가 심화되는 시간? 뭐 고뇌 같은 게 안 보이는데 뭐 박도진이 여기서 막 고뇌 같은 게 있나요? 뭐 우러르고 장음하고 뭐 이런 장면들이니까 뭐 고뇌하고 개인적인 고뇌 이런 거 없습니다. 틀렸고 2번 다의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 고요하니 즐거운 그죠? 얘가 이제 그 백석이 뭐 이래 뭐 누가 이제 그 당신이 보내준 수서나 그죠? 이런 걸 딱 보고 있는 거네요. 고요하니 즐거운 이 밤에는 당신과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된. 당신도 재회한다는 얘기가 아니지 그죠? 이 사람이 선물 보내준 거고 야 거기다 내 얘기 하나 해서 편지 하나 보내줄게 그 얘기잖아요 그죠? 또 이건 또 얘기가 두 개가 있었죠. 이거 하나 하다가 또 말고 너무 슬퍼갖고 나 못하겠다 하고 때려치고 또 시간이 남아가지고 육보름 이야기 해줄게 하는 거니까 얘기가 두 개가 나오죠 여기서는. 뭐 당신과의 재회를 기대한다 이런 거 없다 그죠? 그러니까 편지 보내는 거니까. 가의 어젯밤 화자가 가의 어젯밤 화자 가의 어젯밤 화자 어젯밤에 뭐 동해안 어촌에서 별 본 거 화자가 다의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도 같은 밤.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 같은 밤? 이거 뭐그 새학시 처녀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이거 뭐 하여튼 육보름 다음 그냥 육보름 날이네요. 육보름 날 정월 대보름 다음 날 밤. 같은 밤은 글쓴이가 고독감을 느낀다. 고독감을 느끼지 않죠. 가히 어젯밤에도 고독함을 느끼지 않았죠. 장엄하다 그랬고 고독하다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없었고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육보름 날 밤도 복덩이가 돌아다닐 것 같은 이 밤도 막 새학시 처녀들이 막 장난치면서 뛰돌아 댕기는 이런 거니까 재밌다라고 느끼겠지. 여기에 뭐 막 나는 뭐 여자친구도 없고 뭐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죠 그죠? 그 잘못 생각하면 모르겠네. 야, 씨, 나는 뭐 여자친구도 없는데 얘들은 막 지들끼리 여자들끼리 히덕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참 외롭다. 그래 한 게 아니죠, 그죠? 그건 본인 생각인 거죠, 그죠? 본인 피셜. 여기선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장면이 있더라. 그런 거니까. 고독감 이런 거 절대 얘기가 없었다. 4번 가의 오늘 밤은 화자가 고향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는. 가의 오늘 밤 이걸 말하는 거네. 오늘 밤은 고향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나요? 박두진이 막 고향에 대해 생각하나? 그런 거 없죠 그죠? 고향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뭐 별 바라보니까 막 야 우러러 바라보는 거죠. 별을 바라보고 있다. 틀렸고 다의 실비오는 무더운 밤. 실비오는 무더운 밤에 처음으로 그 여자를 본 거지 그죠? 이 되게 이쁜 머리가 감고 눈이 크고 뭐 코가 크고 뭐 이런 거 이쁜 여자를 봤다. 밤은 글쓴이가 지난 날 후회한다고? 그 이쁜 여자를 봤는데 근데 20살도 안 된 애를 뭐 이렇게 해도 되나? 그죠? 20살도 안 된 애를 뭐 민자 아닌가 이거? 19살이면 괜찮나? 어쨌든 간에 그죠? 하여튼 뭐 이쁜 애를 봤다 그죠? 그럼 뭐 사귈 수는 없겠죠 그죠? 어쨌든 봅시다. 오늘 밤은 어디 갔나? 어떤 밤 글쓴이가 지난날 후회한다.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 여자 괜히 봐가지고 막 돈 다 뜯기고 막 그런 얘기 없었죠 그죠? 그런 얘기 없었다. 그냥 그렇게 하다가 계속 이제 뭐 걔가 병에 걸리고 20을 넘지 못했는데 병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막 노란 슬픔이다. 이래 하다가 또 너무 슬퍼가지고 나 못 보겠어. 딴 얘기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후회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막 괜히 그 여자 만나가지고 막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얘기 없었다. 5번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낮. 인기척이 끊겼다고? 가의 인기척 끊긴 한날. 가에서 인기척이 끊긴. 이게 지금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금강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한낮은 화자가 생각에 잠길 만한. 음. 그렇죠. 한낮. 이때 생각에 막 잠겨 왔더라. 그러니까 인기장이 끊기고 새도 짐승도 없고 저 환한 어떤 골길을 따라서 이제 쭉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생각에 잠기었다. 오케이. 생각에 잠길만 하죠. 배경이 좋네요. 나 다해 아직 셀 때가 먼 이 밤, 이 남은 밤. 아직 셀 때가 먼 이 남은 밤. 야, 시간이 남으니까 얘기 하나 더 해줄게. 육보름 밤. 그죠? 이 남은 밤은 글쓴이가 이야기를 계속할 만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 그죠? 답 5번이네요. 이렇다. 25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에 대한 이해. 1년에서 아득히 왔던 일화를 반복하여. 가에 대한 이해 봅시다. 이렇게 보면 다 보이나? 아득히 왔더니라. 아득히? 아득히 왔더니라. 왔더니라. 반복. 첩첩한 산길과 먼 생각에 잠기는. 첩첩한 산길. 첩첩한 산길, 먼 생각에 잠기는. 화자의 내면을 조응시키고 있다. 조응. 그죠? 이렇게 매칭시키고 있다.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응이 안 되고 막 대응이 되면은 인기적이 끊기고 막 한 골길에 나는 막 생각이 갑자기 막 불현듯이 막 떠올라가지고 막 너무 즐겁고 막 응? 고함 지르고 막 뛰어다니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조응이 안 되죠. 그죠? 조응이 안 되죠. 뭔가 아득하고 왔고 막 이렇게 하는데 첩첩하고 먼 생각이 잠기고 딱 이게 맞아지는 거지. 그죠? 매칭이 되는 거지. 그죠? 2번 이연의 물소리의 흰돌에 이연의 물소리에 흰돌이 되어 씻기우며 이거 자, 물소리에 흰돌이 되어서 내가 흰돌이 되어서 씻기운다. 내가 씻겨지는 거죠. 자연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화자의 정서. 이거 뭐 내가 내 정서죠. 내가 이제 씻겨 나가는 것 같다. 그런 얘기니까 그죠? 내가 씻겨 나가는 것 같다니까. 흰돌이 된 건 누굽니까? 나죠 나. 어. 나가 씻기는 거니까. 화자의 정서. 오케이 그죠? 넓게 봐서 화자의 정서라고 볼 수 있다. 그죠? 화자의 정서라 그래가지고 씻겨서 너무 상큼해요 깔끔해요 뭐 이런 느낌이 막 하면 딱 좋은데 그것까지는 딱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하고 하여튼 뭐 흰돌이가 씻기웠다라는 거 정도니까 화자의 정서라고 표현할 수 있다. 넓게 봐서 그죠? 이게 답이 되는 게 어렵고 뭐 좀 애매하다 싶으면 세모 그죠? 3번 사면에 오래되어 삭은 장목들과 풍설에 깎아 날려 날선 봉우리 금강산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무들이 있고 이 봉우리들이 있고 구름에 날리며 서 있더라. 누가? 장목이 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통해서 자연의 유구함, 그렇죠? 유구하다. 이렇게 영원함 그런 거죠. 유구하다. 오래오래 사는 어떤 나무들 이런 막 깎이고 이런 데 계속 이제 살고 버티고 있다. 유구함. 여기서 풍기는 분위기를 표상하고 있다. 그죠? 표상하고 있다. 표시를 하고 있다. 3번, 4번. 사면에 훌훌훌. 그다음에 사연에 쏴쏴 쏴. 그다음에 호르르르 낙화 같은 표현으로 자연의 풍경을 생동감 있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훌훌훌 쏴 뭐 호르르르 이게 뭔가 좀 또 이런 말들 이런 단어들은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맞고 5번 오연의 동해안 어촌 6연의 산장 이거 어제 먹었던 데고 이건 오늘 먹을 때네요. 묵을 때 그죠? 산장이라는 공간의 대조를 통해서 장소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태도 변화? 화자의 태도 변화. 그러니까 뭔가 변화한 거는 맞는 것 같죠? 그죠? 근데 화자 태도가 변화가 됐나요? 응?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 동해안에서 그 우러르는 장엄이 보던 어떤 그 별들, 그 다음에 오늘 산장에서 우르르 오늘 오늘 도가 있기 때문에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네. 이거 변화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변화라고 하면 안 되겠네. 도라는 게 쓰였잖아요. 도 그죠? 오늘의 도
산장의 도, 얼어붙은 바람 소, 우러르는 우러러 본다. 여전히 장엄함, 우러름 비슷하죠. 하늘의 별들은 쓸리면서 다시 꽃과 같이 난만한다. 쓸렸고 다시 꽃처럼 뭐 난만한다. 이게 이제 쓸리기 전과 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가 그러지는 않네요. 잘못 봤네. 아까 해설이 좀 잘못됐네요. 그죠? 물론 뭐 쓸리기 전과 쓸리기 후의 어떤 느낌은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죠? 하여튼 꽃과 같이 다시라 그랬으니까 바뀌면 안 되겠네. 그죠? 쓸리기 전과 후가 같아야 되겠네. 그 해설이 잘못했네. 앞부분 그죠?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지. 그리고 또 화자의 태도는 변화가 확실히 없는 거죠. 장엄이 보는 거고, 그다음 우러르는 나, 그죠? 그러니까 태도가 부각되고 이게 틀렸죠, 그죠? 부각하는 게 태도 변화 없다. 아까 해설 잘못됐네요.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AF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F에 대한 이해. A에서 길이 사람의 뜻을 쫓지 않는다는 진술을 이게 좀 어렵죠. 길이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다는 진술의 구체적인 양상. 어떻게 쫓지 않는데 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양상으로 길이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 어떤 양상을 한번 얘기해봐봐. 진술해봐봐. 라고 하니까 B에서 낭패시키고 사람들에게 그다음 허리 막 두덩강 시켜가지고 길을 버리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양상으로 사람들의 뜻을 쫓지 않는 거지. 사람들의 뜻은 낭패시키지도 말아야 될 거고, 그다음 그죠? 버리게 만들지도 않게 하는 게 사람들의 뜻인데 그걸 이제 쫓지 않는 거죠. 맞다. 그런 양상이다. 그런 구체적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그 다음 이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B에서의 경험을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다. B에서의 경험. 이런 경험들이 C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밝히고 있었다. C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합니까? 야, 이게 쓸기를 가르쳐 주는구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낭패시키고 뭐 길을 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슬기를 배우는 겁니다. 세상 사는 슬기를 배운다. 그 길이 가르치는구만. 요까지 이제 깨닫는 겁니다. 사람들이 1단계 깨닫는 거죠. 1단계 깨달음.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는지죠. 어떻게 수용했습니까? 야, 길이 우리에게 뭔가 슬기를 알려주네. 이렇게 이제 수용했습니다. 3번 C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바가 무엇인지. C의 사람들이죠. C의 사람들은 뭡니까? 깨닫긴 깨달았어. 어디까지? 1단계밖에 못 깨달았죠. 세상 사는 슬기를 길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구나. 요까지 1단계로 깨달은 겁니다. 1단계. 근데 이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게 뭡니까? 이거죠. 스스로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거. 이거를 모른다는 거지. 2단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내면 성찰하는 걸. 이거를 모른다는 거지. 그게 무엇인지 뒤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죠? 깨닫지 못한 바. 그죠? 봐봐. 이까지는 아는데, 길의 뜻이 이제 요 세상 사는 이치를 알려준다. 요거까지는 아는데, 2단계. 길이 사람들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깊이를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이걸 모른다는 거지. 그죠? 이거. 내면 성찰 이걸 모른다는 거지. 그죠? 뒤에서 밝히고 있다. 맞고. 4번. 이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사람에게 복종하는 길의 모습은 B와 대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제 뜻을 굽혀. 제 뜻을 굽힌다? 길이 밖으로가 아니라 안으로 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길은 고분고분해져서 제 꽃으로 제 몸을 수놓아 향기를 더하기도 하고 그늘을 드리워 사람들이 땀을 식히기도 한다. 이게 이제 복종한다라는 것은 제 뜻을 자기 뜻이 뭐였는데, 나 막 사람들한테 막 뭔가 계속 가르쳐야 돼. 막 선민사상. 내가 막 사람들보다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니까 내가 계속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제 뜻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 뜻은 응? 제 뜻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응? 뭐 가지고 있긴 했나? 그 길이 뭐 어떤 가지고 있는 뜻은 뭡니까? 자기가 길이 생각하고 있던 것들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를 막 길이 얘기하기를, 야, 니들 스스로 좀, 어? 좀 이래 막 밖에서 안으로 이제 끌고 들어가서 내면을 좀 들여다보게 해. 그게 이제 길의 목적이죠. 길의 뜻인 거지. 길의 어떤 그 뭐라 제 뜻, 길의 뜻은 이거죠. 실질적인 길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길의 뜻이 세상 이치를 가르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내면 성찰하는 데 있다. 길의 뜻은 그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길의 뜻을 굽혀가지고 길의 뜻을 굽힌 게 아니지. 이제 길의 뜻이 이제 실행이 되니까 그죠? 길의 뜻이 실행이 되니까 이제서야 이제 뭐 이렇게 고분고분해져가지고 이렇게 해주기도 한다. 그러니까 뜻을 굽히는 것 자체도 아니고 또 복종한다라는 것도 아니죠, 그죠? 복종한 거 이게 뭐 이런 거 했다고 복종하는 거냐? 그것도 아니죠. 그 뭐 친구들이 좀 잘해준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나한테 복종하느냐?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죠? 복종까지는 아니다. 복종의 의미, 그죠? 뭐랄까 B와 대비되고 있다. 일단 뭐 B와 대비된 건 맞아요, 그죠? B는 뭐 허리를 두 동강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니까, 그죠? 물론 뭐 자기가 뭐 또 두 동강 내는 게 아니라 큰 물에 이제 두 동강이 난 거네요, 그죠? 어쨌든 그래갖고 길을 예, 두 동강 내요. 제 허리를 두 동강 내요. 그 지가 스스로 두 동강 냈네. 응. 그 길을 버리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어떤 형태들 깨닫게 하려고. 하여튼 비와 대조는 맞아. 대비되는 건 맞죠. 뭐 이게 뭐 이게 막 땀을 식히게 하기도 하고 몸을 쏘는 향기를 더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낭패시키고 막 이런 거니까 대비되긴 하는데 사람이 복종한다 이런 건 아니다. 그죠? 5번 F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 그렇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 2차 2단계까지 깨달음을 얻은 거지. 그죠? 길이 어떤 뭐 내면의 성찰을 하게 한다라는 어떤 그것까지 깨달은 사람들은 그제서야 이제 뭐 사람들이 길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는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태도는 A의 사람들의 태도와 대비되고 있다. A는 뭐야? 야야, 우리가 그거 다 길 닦아가지고 삽으로 다 만든 거잖아.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더라. 바뀌었죠. 대비가 되죠. A와 D가, A와 E가, 그죠? A와 F구나. A와 F가 대비되고 있다. 맞고, 그죠? 맞다. 그 다음 27번.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 수필이죠. 백석이 얘기한 거. 당신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이 수필은 그러니까 편지를 쓴다. 그림을 보다가 그죠? 수서나 보다가 야 내가 노란 슬픔이 얘기 하나 떠올랐는데 이거 얘기해줄게 하다가 너무 슬퍼가지고 이거 못하겠다 라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야 그러면 6번음 얘기해줄게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이 수필에서 글쓴이는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 경험 뭐 처녀 되게 어린 이쁜 처녀 그죠? 이 당시에는 뭐 20살이 뭐 민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시집 갔죠? 어릴 때 시집 갔죠? 그죠? 어리지도 않았지. 평균 나이가 뭐 평균 수명이 한 60대 되면 죽고 이랬으니까 뭐 그죠? 지금 20대랑 다른 거죠. 뭐 20살이랑 다른 거다. 그래 보면 되겠네. 하여튼 그런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어떤 뭐 사랑에 대한 얘기였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건 새 학생들이 막 이상하게 막 난동 부리면서 다니고 훔치고 막 떠들고 댕기고 막 이런 상황이다. 이 수필에서 글쓰는 개인적인 어떤 경험, 그다음 공동체적 경험, 그죠? 개인적인 경험은 노란 슬픔 이야기, 그다음에 공동체적 경험은 육보름 밤의 이야기, 그죠? 경험으로 대비대가 된다. 두 가지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선화해서 연상된 이야기가 글쓴이에게 슬픔을 환기하는 기억이라면 고향의 풍속 이야기는 일탈이 용인되는 유쾌한 축제로 그려진다.
이를 통해 독자는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는 슬프고 여기서는 즐겁다. 그죠? 막 처녀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막 하는 거. 그죠? 그런 양면성이 있다. 1번 글쓴이가 당신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야, 뭐 당신에게 뭐 당신이 보내준 수서나 보다가 생각했는데 이야기 하나 해줄까? 그죠? 얘기해줄까? 라고 하는 거니까 말하는 형식 오케이 맞고, 독자는 자신이 편지의 수신인이 된 것처럼 친근함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내가 당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이걸 이 글을 읽는 나는, 응? 그죠? 나는 당신도 아니니까. 근데 이게 써놓은 거 보니까 뭐 마치 내가 이 편지를 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 친근함. 이 노란 슬픔의 이야기는 가슴의 병을 얻은 여인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이죠. 어, 개인적인 경험이죠. 뭐 되게 이뻤고, 그랬는데 뭐 수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뭐 병이 걸려가지고 슬프다. 맞고, 개인적인 이야기. 육보름이에 대한 당신과 글쓴이의 경험을, 당신이 육보름을 경험했나? 여기서 나오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 이거 수선화 보내준 사람이잖아요. 수선화 보내준 사람. 이 사람한테 지금 육보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시골이라 그랬으니까 백석의 시골에 대한 얘기겠지. 그죠? 내 시골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거니까. 당신하고는 또 다르지. 경험을 대비한 것. 육보름의 당신 기억 경험과 글쓴이의 경험이 대비가 되나요? 뭐 당신에 대한 어떤 경험은 없잖아요. 언급도 안 돼 있고. 뭐 유출해 보면은 내 시골에 대한 얘기니까 뭐 당신은 이 시골에 같이 경험한 사람이 아닌 거라는 건 확실하죠. 그죠? 또 뭐 다른 지역 사람이라는 게 또 보일 거고, 그죠? 알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비된다 이런 거 틀렸고, 물론 뭐 다르겠지. 그러면 다른데 이 경험에 대해서 뭐 당신이 뭐 당신에 대한 어떤, 야 당신들은 당신 어떤 그 육보름은 뭐 처녀들이 그냥 뭐 얌전히 다니고 그랬는데 우리 마을은 막 처녀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장난치고 뭘 훔치고 막 그랬다. 이렇게 대비되는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게 대비인 거지. 삶의 양면성을 보여준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슬프고 이거는 뭐 즐겁다, 그 얘기 양면성인 거지, 그죠? 완전히 틀린 말이다. 답 3번. 부잣집의 기와장을 벗겨오는 새학시들의 행동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일시적으로 용인된 것이군. 이게 이제 복이 있는 글이니까 다 맞죠. 복이 있는 글에 뭐 OX를 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거 일탈이 용인된다. 그렇구나. 유쾌한 축제로 그려지는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훔쳐오고 막 부잣집 가가지고, 그죠? 떠들고 댕기고 막 밤에 일탈이 허용된다. 오케이, 용인된 것이고 맞고. 자갈자 작깔 끼득 깨득과 같은 음성 상징어에서 새학시 처녀들의 허물없는 즐거움, 떠들고 댕기고 즐거움이 보이겠고, 쾌감, 이걸 느낄 수 있겠구나. 그렇죠. 뭐 즐거움과 이제 쾌감을 느낄 수 있겠구나. 맞고, 즐거움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예, 여기까지 보고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갑니다.